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알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당연함을 의심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카테고리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으로 사랑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만이 남들 뒤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것에 의심을 품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다 어느 날 발걸음을 멈추고 와,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며 감탄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한 발짝 앞서가서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생각해보라. 불과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된 상황이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거나 고작해야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 마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은 당연히 사서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물을 사 먹었단 말인가? 물을 사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활용수로서 수돗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용수만큼은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국가에서는 수돗물이 안심하니 마셔도 좋다고 홍보하며 서울의 경우 아리수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어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현실이지만 수많은 시민들은 웬만해서는 절대로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지 않는다. 물뿐만이 아니다. 과거의 길을 걸으면서 혼자 이야기하고 웃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겠지만 휴대폰이 보급된 지금은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되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그렇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간다.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라지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변을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래에는 지금 당연한 것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질 것이다. 2007년 9월 한국을 찾은 유명 컨설턴트 톰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다. 벤치마킹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퓨처마킹의 시대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미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미리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당연함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당연해질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특별한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연구소를 운영한다. 비용만 많이 들어갈 뿐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지금 당연한 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만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기업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필름 카메라, 비디오 플레이어, 전축, 구형 전화기 등 공장에서 경쟁하듯 만들어냈으나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연구소는 지금 사용될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함을 부정해야 연구소의 미래가 밝아진다. 미래에 당연해질 것을 만드는 곳이 연구소라면 우리는 연구소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문자 메시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뿐인가 이제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받은 수백 건의 문자 서비스조차 소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신 2013년 3월 기준으로 매일 2,900만 명이 카카오톡으로 실행하고 이들의 전송 총량은 무려 50억 건에 달한다. 검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하루 순 방문자가 1,500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는 어떤 것이 당연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을이 되니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만류 인력의 법칙은 발견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당연함을 부정하거나 적어도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당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편된 관점이다. 이것은 어떤 시대에 사는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화된 관점을 우리 내면에서 제고하고 깨트려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당연함이라는 우물에 갇혀 우물밖 세상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일반적인 당연함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게 만든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정서를 뚫고 일어서는 생각, 우리는 그것을 기발함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기발함이란 특별한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좀처럼 나타나기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기발함이란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평범한 생각이다. 그래서 기발한 것들을 대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야, 왜 저 생각을 미처 못했지? 라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5개 사용하고 통신사 역시 여러 개를 이용한다. 5개의 휴대폰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아이폰이다. 사용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연함을 부정한 것에서 비롯된 기기가 바로 아이폰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하단에 3개의 버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버튼이 3개인 것에 대해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만들었겠지 생각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버튼이 1개만 있다. 그리고 애플은 이 1개의 버튼마저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을 만들면서 전원 버튼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기기에는 반드시 전원 버튼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역발상이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엔지니어들은 어리둥절했다. 스티브 잡스는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버튼을 꾹 누르는 것을 전원을 켜라는 지시가 되도록 만들면 돼. 그럼 끌 때는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원이 차단되도록 만들면 되지. 엔지니어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스티브 잡스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탈피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매우 능했다. 스티브 잡스는 대화형 기기이자 환경 중심적인 기기를 만들고자 했다. 마치 기계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듯 교감을 주고받기를 바란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의 전원 버튼을 없앴다. 관점 디자이너인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관점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당연함을 부정하라. 모든 것이 당연하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의 부정함으로부터 나온다.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과학과 철학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과학과 철학은 당연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당연함에 던지는 왜라고 정의한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중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함에 안주하지 않고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고 변화해 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의 시대에 관점을 맞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